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충격적이죠. 바로 신입 채용 자리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조사했더니 응답 기업의 61%가 신규 채용 계획이 아예 없다고 답했고요. 채용한다는 기업들마저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구조적 변화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채용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과거처럼 대규모 인원을 뽑아서 각 부서에 배치하는 공개 채용 시스템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최소 인원만 수시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신입보다 경력직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죠.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경험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중공고 신입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게 채용 시장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신규 채용이 늘어날까요? 여기가 핵심인데 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잘 나가는 기업들조차 신규 채용하지 않거나 극도로 축소하고 있거든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사다리 자체의 첫 번째 칸, 그러니까 진입 레벨부터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입 채용의 구조적 소멸이 시작된 셈이죠. 이건 한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2024년 영국에서는 12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고작 17,000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했고요. 미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를 넘어 10.8%까지 치솟갔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탕핑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을 중단한 곳이 바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해고 인원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신입 채용률만 봐도 1년 만에 73%나 감소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사다리의 첫 번째 칸,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사라지는 현상은 각 나라마다 세부적인 이유는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왜 다른 나라보다 유독 심각하게 느껴지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760년대 영국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산업혁명이죠. 1764년 제임스 하그리브스가 개발한 방적기가 여러 형태로 개량되고 발전하면서 증기기관까지 탄생했고, 생산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숙련공들이 공장에 모여서 수공업으로 물레를 돌리고 틀을 짜며 만들던 옷감을 기계가 손쉽게 그리고 같은 시간 대비 훨씬 더 많이 생산해내기 시작한 거죠. 1시간 기준으로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직물의 양이 무려 50배나 증가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숙련공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 일자리만 사라진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 자체가 폭락해버렸습니다. 가치라는 게 대체할 수 없을수록 힘들수록 올라가는 건데, 기계만 있으면 누가 와도 상관없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일어난 게 바로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나실 텐데요. 러다이트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기계가 일자리를 파괴만 한 건 아니었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도 함께 생겨났거든요. 대량 생산으로 가격이 낮아지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더 많은 공장과 무역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많은 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전기와 대량 생산의 시대인 2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헨리 포드의 조립 라인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을 12시간에서 93분으로 단축시켰고요. 수많은 수공업 일자리가 사라졌죠. 반대로 자동차 가격이 낮아지고 더 많이 팔리게 되면서 마부나 마차 제조업자 같은 직업은 사라졌지만, 자동차 공장을 비롯해 주유소, 정비소, 모텔 등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만 사라진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농업에서도 기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랙터와 수확기가 수백만 농민의 일자리를 가져갔지만, 이들은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해 더 높은 임금의 노동자가 됐고요. 본격적으로 도시 중산층이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죠. 197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산업혁명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컴퓨터와 자동화 기술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은 지각 변동을 겪었죠. 1980년대에는 컴퓨터 공포증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 컴퓨터가 사람을 대체해버릴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이전 산업형들과 달리 컴퓨터가 대체한 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었죠. 기업들은 타이피스트, 사무보조원, 전화교환원 등 컴퓨터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직종들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공장에서도 산업용 로봇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변하면서 같은 생산량 대비 필요한 사람의 수가 줄었고요.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모두에게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났습니다. IT 서비스업은 전례 없는 거대 고용시장이 됐고,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콘텐츠 기획자까지 과거에 없던 직업들이 수십만 개씩 탄생
탄생했죠. 전체 생산성도 향상되어 더 많은 상품, 더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마케팅과 브랜딩의 중요성도 커졌고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요도 더 많아졌기에 생각보다 잘 굴러갔고 각국의 GDP도 급상승하기 시작했죠. 자유무역 시대가 열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에서는 1940년 이후에 생긴 일자리 중 85% 이상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창출된 직종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의 60%가 1940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기도 하고요. 이 3차 산업혁명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온 시대입니다. 3차 산업혁명 시기부터 얼마 전까지는 각 나라의 일자리라고 하면 국가의 경쟁력, 산업 구조, 그리고 경기와 정치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경기가 안 좋거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정치는 왜 영향이 클까요? 정치는 일자리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 경직성이죠. 노동 경직성이 높은 유럽처럼 고용도 해고도 쉽지 않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채용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더 높게 쌓을 수밖에 없고 가능하면 검증된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죠. 이걸 상쇄하려면 과거 일본과 한국처럼 종신고용 형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직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라면 신입을 뽑아도 나가지 않고 쭉 일할 테니 기업 입장에서도 키워서 쓸 이유가 있는 거죠. 하지만 고용은 경직되어 있는데 이직도 활성화되어 있다면 신입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좀 가르쳐서 이제 쓸만하다 싶으면 나가버리니 신입 쓸 바에 바로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쓰게 되는 거죠. 유럽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이 극도로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 기업들에게 고용 유연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법을 아예 뜯어 고치는 건 유권자들,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니 비정규직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냥 해당 국가의 상황과 시스템에 따라 다른 모습이었죠. 전 세계적인 불황이 닥치지 않는 이상 일자리의 수, 실업률, 청년 실업률 전부 해당 국가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아니 사실상 3차 산업혁명 시대가 과거가 되기 시작하면서 신규열의의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과거처럼 사라진 만큼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냐고요? 낙관적인 시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낙관적인 시각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니 지금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빙하기가 온 게 맞습니다. 과거 산업혁명과 비교해 변화의 속도와 영역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증기기관은 발명 후 산업에 적용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까지 80년이 걸렸습니다. 전기는 40년, PC와 인터넷은 약 20년이 걸렸죠. 이 기간 동안 뭐라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수명도 길지 않았기에 9세대 노동자는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어도 산업에 적용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대부분 은퇴했고요.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 지금으로 치자면 학생들부터 사회 초년생들까지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I는 당장 챗GPT만 해도 등장하고 2년에서 3년 만에 사무직 노동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육 시스템이 기술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한 시대에 있다는 말이죠. 체계적인 교육이 아닌 알아서 해야 되는 세상인 셈입니다. 어떻게든 신입을 뚫었다 해도 기술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세상이 펼쳐질 거고요. 그럼 영역은 어떻게 다를까요? 과거 기술의 발전은 반복적이고 쉬운 작업을 대체했습니다. 직업이 사라진다, 생산성이 향상되어 일하는 사람이 대폭 줄어든다는 개념은 특정 직업들에게만 해당됐는데 AI는 다르죠. 비반복적이고 인지적인 작업까지 수행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분야에 보조를 해줄 정도로 광범위하고요. 이게 신입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AI는 아직 완벽한 단계, 인간을 넘어서는 특이점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AI가 만들어낸 것을 감독하고 수정할 실력이 있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죠. 과거 산업혁명의 생산성 향상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정확히 신입의 업무가 겨냥된다는 점입니다. 선배를 보조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신입의 일 말이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하는 과거 산업혁명과 달리 지금은 즉각 비용 대비 효율이 나옵니다. 사람보다 AI 구독이 훨씬 싸니까요. 실제 통계도 좀 보죠. 골드만삭스는 AI 자동화에 노출된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3억 개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자리의 3분의 2가 어느 정도 AI 자동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전체 일자리의 4분의 1은 AI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여기서 대체되는 일자리들이 전부 신입이죠.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이 AI 노출도가 높은 직군에서의 고용을 조사한 것을 보면 신입은 2022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는데 반대로 중간 관리자급, 시니어급은 오히려 채용이 늘었습니다. 랜스타드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입
채용이 29%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도 같은 기간 관리자급, 시니어급은 채용이 유지되거나 상승했고요. 결정적으로 과거 산업혁명은 좀 단편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생산성 향상, 수요 증가, 일자리 창출의 절차를 밟았다면 지금은 수요가 증가해도 AI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수요가 2배로 증가해도 사람을 2배 뽑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즉 현재 기업들은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UC 버클리의 컴퓨터 과학 교수 제임스 오브라이언 교수의 말을 보면 확실해지죠. 왜 학부 졸업생을 뽑겠습니까? AI가 더 싸고 빠른데요. AI가 만든 코드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신입이 짠 코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AI 코드를 고치는 데는 몇 분이 걸리지만 주니어 개발자를 교육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걸 쭉 보면 지금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건 막지 못할 흐름이죠. 정확히는 어릴 때부터 선망되던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나와서 들어가는 사무직들,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쯤에 다뤘고 지금 기사도 많이 뜨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블루칼라로 청년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죠. 젠슨 황은 앞으로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전기기사와 배관공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도 나도 다 대학을 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블루칼라에서 인력이 부족해진 것을 우리는 벌써 보고 있죠. 그럼 신규 일자리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요? 일단 앞서 말했듯 이번 산업혁명에서 신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거라는 건 기대일 뿐입니다. 과거와 무조건 같은 흐름으로 갈 거라는 보장은 없죠. 이렇다 보니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일자리에 있어서 창조적 파괴인지 아니면 재앙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 수 없지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들은 전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들이고요. 무조건 생겨난다고 쳐도 언제 생겨날지는 또 모릅니다. 지금 커리어에서 좌절을 겪은 세대가 새로운 직종이 생겨났다고 적응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정확히 과도기에 낀 세대인 셈이죠.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앞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노동 경직성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 그래도 비용 대비 효율에서 신입이 설 자리가 없어졌는데 노동까지 경직되어 있다면 더한 거죠. 한국이 미국과 비교해 더 심각한 이유가 유럽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더 심각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체감이 유독 큰 이유가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가 비슷해서도 있죠. AI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인 화이트 칼라의 신입 자리를 전부 부수고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건 차라리 빨리 과도기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신입 채용이 사라지고 있다, 신규 채용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